원숭이, 코끼리, 낙타 등은 우리나라에 자생하지는 않지만 동물원에 가면 그리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는 동물들입니다. 그러나 조선시대는 지금과 같은 동물원이 없었기 때문에 외국에서 서식하는 동물들을 눈으로 직접 보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간혹 다른 나라에서 선물로 진귀한 동물들을 보내오는 경우가 있었고, 외국에 가는 사신들이 연행길에 만난 이국적인 동물들에 대한 글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산책 자팍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동물원 원숭이를 선물로 받다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도 원숭이는 일본에서 박물로 보냈던 동물로서 조선왕조실록에 비교적 여러 번 등장합니다. 원숭이에 대한 조선시대 기록은 1394년 일본에서 태조 이성계에게 원숭이를 바쳤다는 것이 처음이고, 일본은 이후 어느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원숭이를 보내왔습니다. 선물로 받은 원숭이는 주로 사복시에 두고 사육했는데, 세종 때에는 상림원에서 기르기도 했습니다. 상림원은 궁궐의 꽃과 나무를 관리하는 기관이었지만 때로는 외국에서 선물한 원숭이나 공작 등의 관리를 맡기도 했습니다. 사복시는 조선시대에 말, 소의 사육과 수급, 전국의 목장 신축과 정설, 관리 등의 업무를 하던 병조 소속의 관청입니다. 태종 때에는 일본에서 선물한 코끼리를 사복시에서 기르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 원숭이를 선물로 바친 것은 주로 조선 전기에 확인됩니다. 선물은 상대방이 받았을 때 좋아할 만한 귀한 것이나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원숭이에 대한 조선 전기 국왕들의 인식은 호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 전기의 왕실은 왜 원숭이 선물에 대해 호의적이었을까요? 세종은 제주 목사가 길들인 원숭이 6마리를 잘 길러서 번식에 힘쓰라고 명령했고, 문종 역시 일본에서 원숭이를 지속적으로 선물하기를 바랬습니다. 1447년 당시 세자였던 문종은 승정원에 일본에서 가져온 원숭이 암수 2마리의 값을 치르라고 명하면서 일본어에 능통했던 윤인보를 시켜 외인에게 말할 때 슬그머니 조선에서 원숭이를 원한다는 뜻을 보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문종은 원숭이를 구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복제조 김종서가 이르기를 원숭이가 있는 곳에서는 말이 병들지 않는다라고 했고, 윤인보도 일본에서 원숭이를 기르는 것은 오직 말 때문으로 말을 기르는 자에게 원숭이가 없으면 반드시 그림으로라도 그려서 벽에 붙여 예방한다라고 했다. 우리나라도 궁궐 안에서는 원숭이가 있어서 말이 병들지 않지만 궁궐 밖에는 원숭이가 없어서 말이 자주 죽는 것이 그 증험이다. 말을 키우는데 원숭이가 도움이 된다는 것은 중국 위진남북조 시대 북위의 가사협이 6세기 무렵 저술한 농업기술서 제민요술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는 항상 마구간에 원숭이를 메어놓아 말로 하여금 두려움과 사악함을 물리쳐서 모든 병을 해소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 두려워하는 존재는 쥐이고, 쥐는 원숭이를 두려워하므로 말과 원숭이를 같이 두면 말은 쥐의 공포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말의 털에서 기생하는 해충을 원숭이가 잡아주므로 말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조선의 왕 중에서도 성종은 원숭이와 관련된 아주 특별한 일화를 남겼습니다. 성종은 1477년 음력 11월 4일 저녁 강론에서 신하 손비장과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손비장이 말하기를 어제 사복시에서 원숭이에게 옷을 입히자고 청하였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상스럽지 못한 원숭이에게 사람의 옷을 입힐 수는 없습니다. 신은 전하께서 애완동물을 싫어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관이 사책을 쓴다면 전하들어 애완동물을 좋아했다고 할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이에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외국에서 바친 것을 추위에 얼어 죽게 하는 것은 불가할 것이다. 사복시에서 청한 것은 옷이 아니고 사슴 가죽을 입히고자 청하였을 뿐이다. 경이 잘못 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음력 11월 4일 그야말로 한겨울이었던 이때
성종은 원숭이가 추위에 고생하다가 얼어 죽지는 않을지 마음이 쓰였던 것입니다. 손비장이 그런 마음을 지적하자 성종은 다소 궁색한 구실로 답했던 것이죠. 조선시대에는 국왕이 어떤 특정한 대상에 깊이 빠져 국정에 소홀해지는 것을 매우 경계했으므로 국왕과 신하들은 이를 두고 많은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취미생활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일거수일투족을 신하들의 간섭을 받았던 조선의 국왕들의 처지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다소 안쓰럽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성종의 원숭이 옷 사건 이후로 조선왕조실록에는 일본에서 보내온 원숭이 선물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연산군 때에는 원숭이를 2차례나 되돌려 보냈고 선조 때 마지막으로 받은 기록이 확인될 뿐이어서 원숭이에 대한 인식이 조선 전기와는 달라졌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원숭이는 길상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원숭이 후자와 제후 후자가 발음이 같기 때문에 원숭이는 높은 벼슬에 오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고려시대부터 학문하는 사람이 늘 가까이 두고 사용했던 문방구 중에 먹을 담은 작은 항아리나 연적 등은 원숭이 모양을 한 것들이 있습니다. 조선 왕실의 혼례에 사용되었던 백자도에도 같은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수많은 아이들이 정원에서 장군놀이, 닭싸움, 연못놀이, 나비잡기, 원숭이놀이 등 여러가지 놀이를 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많은 자손을 낳고 자손이 훌륭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는데 원숭이놀이 장면은 입신출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원숭이는 또한 국왕이 거처하는 궁궐을 수호하는 벽사의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소설 서유기에서 대당사부 즉 삼장법사를 호위했던 손오공은 대당사부 저팔계, 사화상, 마화상 등과 함께 지붕 위의 잡상으로 이어져 궁궐에 미치는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수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경복궁과 창덕궁 등 주요 궁궐의 지붕 위에는 지금도 원숭이 잡상, 즉 손행자가 조선의 궁궐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의 참고도서는 조선의 은밀한 취향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